자, 이제 대단원 학습 평가 문제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쭉 풀이를 합니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5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모임, 수학을 잘하는. 말도 안 되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모임, 제곱하여 9가 되는 유리수의 모임. 모두 정확하게 집합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집합 A, B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이제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같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두 집합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A에는 1하고 5가 있는데 B에는 1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B 플러스 3이 1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따라서 B는 B 플러스 3이 1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B는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B 플러스 3이 1이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에 6이 필요한데 A-1은 6일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A는 7이어야 합니다. A와 B의 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3번. 두 집합 A, B가 A가 3, B가 1, 3, 6, 9일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A라는 집합이 그 다음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A에 들어있는 원소 3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B라는 집합에 지금 현재 X가 될 수 있는 집합은 X는 이런 거지.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 집합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A의 원소를 가져야 돼.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집합 X는 3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1, 6, 9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라는 집합은 3, 1, 3, 1, 6, 3, 6이죠. 3, 6. 그 다음에 3, 9. 그리고 3개짜리는 1, 3, 6. 그 다음에 1, 3, 9. 그 다음에 3, 6, 9. 마지막으로 1, 3, 6, 9라는 이렇게 생긴 8개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번. 영화를 관람한 학생 45명 중에서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28명. 전체 집합은 일단 45명이야.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우리가 집합 A라고 했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8개.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 23명이 집합 B 23개. 공포 영화와 공상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 A 교집합 B. 그지? 그랬을 때 이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B가 공상과학 영화를 본 모든 학생이 공포 영화를 봤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때는 N, B가 교집합이 되겠죠. 23개. 이게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때는 A 합집합 B가 딱 전체하고 맞물리는 거지.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45개가 되니까 28 더하기 23 빼기 X 51. X는 6이 돼야 되겠는데 최대값은 23이 되고요. 최소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자,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5번. 전체 집합 이외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정말 중요합니다.
합집합은 큰 집합, 교집합은 작은 집합, 작은 거에서 큰 것을 빼면 공집합, 그리고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바뀌게 됩니다. 그지? 1번으로부터 3번을 유추하면 3번은 B의 여집합이 되는 게 맞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져 나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합집합은 큰 거, 교집합은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공집합. 그죠? 작은 것의 바깥쪽과 큰 것의 바깥쪽은 작은 것의 바깥쪽이 더 큽니다. 6번. 다음 중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경우들을 전부 다 여기다 표시를 해서 구할 거냐, 아니면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색칠되어 있는 걸 포함하고 있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나는 이렇게 보여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A 합집합 B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요만큼이 빠진 거야. 다시 얘기해서 A 차집합 C만큼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서 A 차집합 C라고 하는 이 부분을 뺐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5번을 바로 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7번도 보자. 7번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원소의 합 이런 것들 구하라는데, 구하라는 게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A 여집합 교집합 B는 B 차집합 C가 되죠. B 차집합 A가 되죠. 요거의 여집합인 거지.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야. 그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면 B 차집합 A 여기 빼고 다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원소들을 우리가 다 써보면 A하고 B의 지금 교집합이요. 5 하나가 있습니다. 5. 그리고 2, 4가 들어가고 1, 3이 들어가요. 1, 2, 3, 4, 5, 6, 7이 이렇게 바깥에 있겠지. 우리한테 원하는 게 1, 3 빼고 나머지 전체를 원하는 거네. 그지? 2, 4, 5 더하시고 11, 13, 24, 5, 4번에 있는 것을 답으로 하시는 게 맞겠네요. 주어진 조건에 맞는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의 위치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켜서 그 안에서 원소의 합 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8번 이제 명제 문제가 들어가네요. x가 3이면 x3승 마이너스 k가 0이다. x가 3이면 x 3승 마이너스 k가 0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3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3을 대입해서 27 마이너스 k가 0이므로 따라서 k라는 값 27이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겠죠. 9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PQ 낙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어야 하는 상황이지.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두 집합은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게 P의 여집합과 Q, 여기서 Q의 여집합은 그러면 또 P에 포함이 될 거고,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P의 여집합과 합집합 Q를 하면 큰 집합, P의 여집합과 교집합 Q를 하면 작은 집합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면 이게 공집합이어야 하는데 P의 여집합과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공집합, 따라서 얘는 전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뭐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항상 옳은 것은 합집합의 결과인 4번만 옳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10번입니다. XY가 실수일 때 다음 보기 중 XY가 0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필요충분 조건은 완전하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XY가 모두 0이어야 되니까 X도 0, Y도 0 요거하고 XY는 0은 요거는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죠. XY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되니까 기억은 충분 조건만 되는 거고 XY가 0이면 X 더하기 Y도 0이지만 이것도 0이지만 X 더하기 Y가 0이라고 해서 XY가 0이 될 필요는 없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인 것, 그 다음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인 이 두 가지 상황은 둘 다 X도 0, Y도 0이어야 하므로 따라서 이 두 가지 디귿과 리을이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11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라고 했어요. P의 여집합, 합집합 Q를 하면 전체가 된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얘기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므로 따라서 P가 Q의 부분집합인 상태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큰 필 작충이잖아. 필요 충분 조건. 12번입니다. 12번. 10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배수의 집합은 우리 교집합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는 뭐 이거 합집합 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원소의 개수입니다. A3 합집합 A4 NA3 NA4 빼기 NA3 교집합 NA4 여기 이 부분이 12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3의 배수 33개 4의 배수 25개 12의 배수가 8개 들어있죠. 그래서 50이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 문제가 오타 같은데 요거 오타야. 여기 뒤에 있는 게 A3의 합집합 BA4야. 우리 요걸로 봅시다. 요거 오타라서. 자, 교집합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A2 교집합 A3와 합집합 A2 교집합 A4로 갈게요. 그러면 배수와 배수의 교집합은 공배수가 되겠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6의 배수가 될 거고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포함 관계를 갖고 있어요.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므로 교집합은 작은 집합 A4가 되겠죠. 그러면 A6과 A4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네. A6, A4. 그러면 6의 배수, 4의 배수, 그 다음에 12의 배수 빼줘야겠지. 6의 배수가 16개, 4의 배수가 25개, 그리고 얘가 8개니까 얘는 33개 나오겠다. 33개. 1번 50개, 2번 33개. 자, 13번이야. 전체 집합 U가 이게 있고요. A하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그리고 A에서 A 차집합 B를 뺀 게 A란 얘기는 요게 의미하는 게 요 놈이 의미하는 게 A에서 A와 A 차집합 B의 교집합은 이거 그냥 A 차집합 B잖아. 그렇지 않니? A 차집합 B. 결국에는 A 차집합 B가 A란 얘기는 A와 B의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가 곧 합집합인데 나눠서 한쪽은 A, 한쪽은 B란 뜻이에요. 그럼 A라는 집합에 2, 3, 6이 있다는 얘기는 B라는 집합에는 4, 5, 7이 있다는 얘기겠네. 오케이? 따라서 B라는 집합은 4와 5와 7이 들어간다. 14번도 계속 이어서 봅시다. 14번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주어져 있는 조건만 놓고 보면은 이제 A하고 B 사이에 이런 거죠.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A에서 A 차집합 B를 빼잖아. 그러니까 A 차집합 B를 우리가 구할 때 이게 A에서 실제로는 A 교집합 B를 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이 29개고 얘가 50개란 얘기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1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여기다 써보면 A라는 집합에 A 차집합 B에 들어가는 게 29개, 그 다음에 교집합이 21개, B가 33개니까 여기에 12개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리고 전체가 다 해서 지금 현재 50개, 80개니까 이게 80개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란 얘기야. 그럼 80에서 이들을 다 더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이들을 다 더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62개잖아. 62개를 빼면 이 부분이 18개가 남을 거란 얘기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18개입니다. 요 놈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A 합집합 B는 NA가 50개, NB 33, NA 교B 교집합 구했죠? 21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을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62개가 나와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니까 80 빼기 62에서 18개가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실수 XY에 대하여 세조건 PQR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P가 Q의 부분집합에 오야겠죠. 따라서 이 부분집합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면 P가 1 이상 8 이하고 Q가 이거보다 크다는데 얘는 A-2는 여기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야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따라서 A 빼기 2라고 하는 값은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지. 얘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 A 빼기 2가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가 1이 되면 Q라는 집합엔 1을 포함하지 않는데 P에는 1을 포함하니까 A는 3보다 작고 따라서 이제 A의 최대값은 정수 A의 최대값은 2라고 답하는 게 맞죠. 2번 P이면 R이다가 거짓이에요. P이면 R이다가 거짓이란 얘기는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P를 표시하게 되면 P가 1, 8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P가 만들어져 있고 R이라는 집합이 얘가 B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면 그죠? 8보다 큰 쪽에 B 플러스 3이 있으면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B 플러스 3이 8보다 크면 안 되는 거지. 크지 않아야 되니까 얘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B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B의 최대값은 5가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이다의 부정이 참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요게 이제 부정이 되고, 이 부정이 참이 되려면 이거는 2차 부등식 개념을 좀 알아야겠는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가 x축보다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모두 다. 그럼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4 빼기 ac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4라고 답할 수 있겠죠. (17번)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귀류법이에요. 제가 한번 쭉 정리는 할 건데, 사실 이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 시작이 이렇습니다. 결론을 부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3을 유리수라고,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면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분수 형태,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m분의 n의 형태. 뭐 양수니까요. 여기서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 기하분수로 쓰겠다는 거죠. 요게 이제 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루트 3m은 양변에 m을 곱한 거죠. 그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여기서 m과 n은 자연수니까 n 제곱이 여기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m과 n은 자연수니까 제곱해도 자연수다. 그럼 n제곱이 m제곱을 3 곱했으니까 n제곱은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n제곱이 3의 배수다. 3의 배수이므로, 자,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되는 n은 언제나 3의 배수입니다. 얘가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을 3k라고 잡을 거예요. n을 3k라고 두고 위에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하겠죠. 1번 식에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은 3m 제곱은 9k 제곱이 되면서 m 제곱은 3k 제곱이 돼요. 물론 여기서 k는 자연수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m제곱이 3의 배수, m제곱이 또 3의 배수가 되잖아. 그러면 m도 3의 배수겠죠? 지금 이 몰고 가는 게 뭐냐면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m과 n이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것에 대해서 위배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즉 m과 n이 모두 3의 배수이므로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수가 아닌 걸 부정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맞다라는 거죠. 어렵지만 이 과정 자체를, 이 증명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라고는 안 할 겁니다. 이제 비어있는 어떤 빈칸을 채운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형식의 문제들로 주어질 텐데, 증명을 하라고 하면 사실 많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